오늘은 101번부터 103번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간단한 거 좀 가져와 봤어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trust,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that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동사 뒤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사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때 that 주어 동사 형태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동사하다라고 해석하고 이 that 뒤에 나오는 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후치수식이라고 있죠. 앞에 있는 대상이 있는데 뒤에 올 필요 없지만 이 대상이 무엇인지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후치수식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후치수식.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 대시였고요. 동사나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대 뒤에 오는 요놈들은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선생님 방금은요,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면서요. 자리가 다르잖아요. 얘는요, 지금 없어도 되는데 들어간 케이스고요. 얘는 동사의 대상, 즉 대상이 되는 내용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다. 얘는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고요. 불필요할 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믿어요. 뭐를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너가요, remain 나오면 전 예측합니다. 뭐가 예측하냐면 뒤에 형용사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냥 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remain 혹은 keep 형용사가 나오면요, 그냥 계속이라고 해석하세요. 계속 형용사하다, 여전히 형용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 나왔나 보겠습니다. interested입니다. 여러분 ed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과거동사 아니면 pp 형태로 생긴 형용사라 그랬죠. pp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3단 변화 아실 거예요.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때 쓰이는 모양이 pp 형태입니다. 그래서 pp 모양으로 생긴 형용사여서요. remain pp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이 세트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면요. 이 주어에 있는 이 애가요. 이 대상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interested 형용사로 쓰였죠. 근데 그 앞에 비동사 대신에 remain을 그냥 쏙 넣어버린 거고 해석을 계속이라고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믿어요. 당신이 계속 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in이 나온 이유 아시겠죠? interested in이니까 이 직업 기회, 즉 이 취업 기회에 계속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한번 문제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ABCD 보시면요. 저는 그냥 이걸 예측을 합니다. that은 관계대명사일 때는 동사도 나올 수 있지만 주어 동사 나올 수 있고요. regarding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of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여러분은 이 뒷구조가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 되고 그 상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빈칸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빈칸 앞에 동사예요. 그럼 동사는 trust는 뭐가 필요한 동사죠? 대상이 필요하죠. 뭘 믿는데? 근데 그 뒤에 지금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어요. 아, 그럼 어떤 내용을 믿겠구나 라고 하고 그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명사 자리라고도 알고 있을 거예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명사만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이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 형태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빈칸은 무슨 자리냐면요. 이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용어를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가 포함된 것까지는 명사 자리 맞죠? 목적어 자리니까. 근데 절이라는 건요.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자체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맨 앞에 있는 애를 그냥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명사 자리야?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럼 명사 자리를, 즉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가 뭘까를 보는 거고요. 얘는 안 됩니다. 전치사인데 지금 뒤에 주어 동사 형태 나왔는데 안 되겠죠. 그럼 that 아니면 what이거든요. 둘 다 명사절 접속사에 해당하지만요. 정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봐봐요. what 뒤에 주어 동사 올 수 있고요. that 뒤에도 주어 동사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what 뒤에 주어 동사는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얘는 불완전 문장이에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대시 명사 자리에 쓰였다면 얘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그럼 빨리 빈칸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화학해 주세요. 봐봐요. You remain interested. 얘는요, 비동사 대신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까지 나왔고, 오케이. 문장 다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뭐가 말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뭘 집어넣어야 된다? what이 아닌 that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이 뒷문장이 불완전했다면 what을 집어넣는 게 맞지만 지금 이 문장은 완벽했기 때문에 that을 집어넣는다는 거 기억해 주고 넘어가 주세요.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이거 지금 품사 관련된 문제 같아요. 빈칸 무슨 자리인지 볼 건데요. 전 이걸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꼭 하나, 제가 remain은요 뒤에 형용사랑 세트라 그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빈칸 뒤에 형용사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remain 있고요, 빈칸 있고 형용사가 이미 뒤에 나와버렸어요. remain은 선생님 형용사랑 짝꿍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자리예요? 부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아는 건 너무 잘했어. 근데 빈칸 뒤에 형용사 있는지까지 꼭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빈칸 뒤에 지금 괄호를 묶였으니까 여기 확실히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없애줄 거고요. ing도 형용사 될 수 있다 그랬고 ed도 형용사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감정과 관련된 거 흥미로운이고요. 봐봐요. 주어가 이렇게 할게요. 주어, 비동사 있고 interesting이 있고요. pp가 있잖아요. ing는요. 얘가 누군가를 흥미롭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pp로 썼다면 얘가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라는 사람이 흥미를 일으킬까요? 느낄까요? 일으킬 수도 있지만요. 더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be interested in이 뭐라고요? 짝꿍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in을 보이는 순간 여기에는 interested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C를 찍고 가시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확실하게 여기가 왜 형용사 자리인지는 remain을 통해 알 수 있었고요. ed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뒤에 in이 있기 때문에 정답 C로 가시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전 3번 A, B, C를 딱 보고요. 만약에 얘 뒤에 명사가 있다면요. 얘는 지금 수량, 부정 수량 형용사 문제가 아닐까 예측을 하는데요. 확실하게 지금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고르는 거예요. several은요.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this는요. 단수, 즉 S가 안 붙은 거. few는 복수가 나와야 되고요. others는 지금 형용사 역할을 못하고 얘 자체가 명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럼 빨리 뒤에 S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확인하는데 S가 안 붙어있어요. 얘는 붙어있어야 되지만 얘는 안 붙어있어도 된다. 정답 B를 찍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 102번도 갈게요. 102번도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녀는요,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만 적어 드렸어요. expect, 대상, 투동사가 나오면 이 대상이 투동사 하는 것을 주어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즉 투동사 주체는 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추가 좀 해주세요. expect, 투동사.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주어가 투동사 하는 것을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합니다, 기대합니다, 티켓 가격이요. 봐봐, 투동사 나왔잖아요. 뭔지 아시죠? 동사, 목적어, 투동사 형태로 쓰인 거예요. 티켓 가격이 뭐 하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예상합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하고요. 얘는 세트입니다. 무조건 암기해주세요. In response to, 여러분, to를 보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투동사 to인지 전치사 to인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전치사는 뒤에 뭐랑 쓰인다고요? 명사랑 쓰이지만 투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지금 여기서 to는 뭐예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로 쓰인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에 반응하여, 대응하여입니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대요. 뭐에 반응해서, 뭐에 대응해서? 불만사항에 대응하여. 불만사항 때문에 얘가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동사 가지고 장난질 쳤어요. 빈칸 무슨 자리인지 보는데요.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라고 했죠. 투가 전치사 투일 때는 뒤에 명사가 오고요. 투동사일 때는 투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뭔지 한번 보면 expect 대상 이거. 즉 동사 뒷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투 동사 자리고요. 동사 원형인 B를 찍고 가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A, B, C, D. 이거 오랜만에 품사 문제가 나왔어요. 빈칸 무슨 자리인지. 품사 문제는 여러분 바로 빈칸으로 가셔서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어딘가에서 멈추셔야 돼요. 여기서의 어딘가는 in입니다. 전치사에서 보통 멈추고요. 관사에서 멈추거나 동사에서 멈춥니다. 왜냐면 전치사, 관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치사 보였다고 바로 여기에 명사라고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빈칸 뒤에 명사 있으면 빈칸은 다른 자리예요. 근데 여기 확실하게 to complaint라는 전치사 명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확실히 무슨 자리? 명사 자리구나. 명사 뭘까? 동사, 형용사, 명사. 정답 C를 찍고 가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부터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품사 문제는요. 문법 문제 중에서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이 풀 수 있기 위해서는 A, B, C, D의 품사를 애초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실 때 무조건 품사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앞에서부터 푸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품사 문제는 시간 절약을 위해 필요한 거라는 거 알아주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ABCD 보시고요. 얘도 지금 품사 가지고 장난질 치는 문제가 같아요. 그럼 빈칸 앞에 to에서 걸리네요. 여러분. 이 to가 뭐라고요? 전치사 to라면 빈칸은 명사 자리고요. to 부정사면 여긴 동사 원형 자리예요. 그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In response to일 때의 to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전치사라고 했죠. 뭐뭐에 대응하여, 뭐뭐에 반응하여. 즉 전치사이기 때문에 빈칸은 무슨 자리? 명사 자리라는 걸 캐치하는 순간 동사 없어지고요. ing는요. 동명사 그리고 형용사 complain, 과거동사, 형용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됩니다. 그럼 후보는 요 두 놈인데 여러분. 왜냐면 동명사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complaining에서의 complain이 불평하다죠. 그럼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지 그 뒤에 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불만사항, 불만 또는 불만사항에 반응하여라는 해석이 더 맞기 때문에 정답 B로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랑 동명사랑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 명사 자리 맞아. 그럼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왜? 동명사도 명사의 하나의 이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럼 동명사는 얘가 뒤에 대상이 나와야 된다면 대상까지 나와야 되고요. 명사는 뒤에 대상이 필요 없죠. 그게 명사 그걸로만 유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도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 정답 B를 찍고 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103번 해석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동의합니다.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나올 때 대주어 동사 나온다 했죠. 동사 뒤에 내용이 나올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냐면요. The instruction이라 설명이에요. 설명서 또는 설명이고요. 뭘 하기 위한 설명이에요? 설명서예요. for uploading, 업로드하기 위한 뭐를? 사진을요. 어디에요? 모바일 폰에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이요 라는 거예요. 그럼 대절에서의 진짜 주어는 얘고요. for부터 phone까지는 묶여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 대절에서의 동사가 are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포인트 for 뒤에 동명사 ing 왜냐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ing면 동명사겠죠. 그래서 ing 하기 위한 또는 ing 하는 것에 대한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이요. are potentially 잠재적으로 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는 어쩌면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가세요. 잠재적으로 혹은 어쩌면 confusing, ing 나오면 두 가지라고요. 동명사 아니면 형용사. 일반 명사도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만 보통 말합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혼란스러운. 그래서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신에게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동의해요. 당신에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그 설명이요. 뭐에 대한 설명?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뭘? 사진을 그 모바일폰, 휴대폰에요. 그 설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are 잠재적으로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ABCD 보시고요. that은요. 동사나 주어 동사 올 수 있고요. o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 what은 동사, 주어 동사, of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빈칸 무조건 자리를 딱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요. 보면 we, with you, agree가 나왔고요. 그 뒤에 instruction for uploading이 나왔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agree, that, 주어 동사가 보통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B와 D는 애초에 없애줄 거예요. 왜냐면 전치사는 명사를 받지 주어 동사 형태를 받지 못합니다. 괜찮죠? 그럼 that이랑 what이 남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 뒤에 that이 나오면요. 이렇게 나오면요. 동사의 대상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줄 때 that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일 때는 얘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만약에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바로 뒤에 that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어떤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어도 완벽할 때 들어가는 that 같은 경우를 우리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중요한 건 얘가 불완전해야 돼요. 이건 지금 이 문제랑 별개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 없을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that, 주어 동사만 나올 수 있고 완전한 문장 나오는데요. what도 이 대상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동사 뒤에 what이라는 게 올 수 있긴 한데요. 이때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는데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기억 좀 해주세요. 동사 뒤에 that이 나오고 동사 뒤에 what이 나왔을 때 대절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문장은요. 완전한 문장, what은 불완전한 문장. 그럼 저 빨리 완전 불완전을 찾을 거예요. Instructions for are potentially confusing. 주어, 비동사, 형용사 다 나왔습니다. 정답 A로 가시는 거고요. 아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냥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Agree? that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정답 A로 가시는 문제였어요. 2번도 가보겠습니다. 품사 문제예요. 빈칸 자리 보는데요. 전 여기서 걸렸어요. 품사는 빈칸으로 바로 가서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멈추는데 더해서 걸린 이유는 뭐예요? 관사는요. 뒤에 명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빈칸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빈칸 뒤를 확인하는데 끊겼어요. 확실히 명사입니다. 그럼 이 순간 얘만 없어지네 아쉽게도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해석으로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수일치 이렇게 해석으로 가셔도 되고 수일치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대절에서의 주어죠. 그쵸?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그럼 주어가 복수 형태여야 되구나. 주어에 s가 붙어 있어야 되구나를 알 수 있고요. instruction 지금 s 안 붙어 있고요. shan't 붙어 있고 안 붙었기 때문에 정답 B로 가는 문제. 그러니까 명사 자리입니다 라고 해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해석을 통해 혹은 이렇게 수일치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B를 찍고 넘어갈 거고요. ABCD 가겠습니다. 동사 가지고 장난을 쳐놨어요. 빈칸 무슨 자리인지 보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까다로운 편이라고 했냐면요. 제 원래 접근법을 말씀드릴게요. 빈칸 앞에 전치사야. 제가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명사도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여기서 끊깁니다, 여러분이. 그쵸?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빈칸 명사 아니면 명사, 오케이. 명사, 빈칸 뒤에 명사가 이미 나왔어.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는 형용사 자리일 거야. 즉, 이걸 따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전치사 바로 뒤에 동명사가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전치사, 동명사, 명사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명사는요. 동명사에서의 이 동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으로 좀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보면은 일단 얘는 안 되고요. ing가 제가 뭐라고요? 동명사도 되고 ping 형용사도 된다 그랬고 얘도 형용사도 된다고 했지만요. 해석이요. 해석을 해보면요. instruction 설명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진을 어디에? 휴대폰에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거죠. 즉,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업로드된 사진, 즉 모바일폰에 업로드된 사진에 대한 설명, 이게 맞을까? 아니면 사진을 모바일폰에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맞을까? 뭐가 더 적절하죠? 뭐뭐 하는 것이 맞으니까 정답 B가 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도 올 수 있지만 뭐도 올 수 있다? 동명사도 올 수 있다는 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특히 for 같은 경우는 동명사가 올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를 명사도 되지만 동명사도 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품사 문제예요. 빈칸 자리 볼 건데요. 비동사예요, 여러분. 품사는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멈추는 건데 제가 비동사에서 멈추는 이유는요. 형용사 혹은 명사 이게 오고요. 형용사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형용사를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만 멈추시고 빈칸 뒤에 형용사 있는지 보라고요. ing 형용사 올 수 있잖아요. 비동사랑 형용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때 뭘 집어넣어라? 부사를 집어넣어라. 정답 C를 찍고 가는 문제. 저 지금 이 문제 풀 때 앞에 거부터 해석 안 했습니다. 그냥 품사 문제는 빈칸 기준 그 언저리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꼭 이렇게 접근을 해주세요.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좀 가보겠습니다. ABCD 보시고요. 이거 지금 동사 가지고 장난을 쳐놨어요. 빈칸 동사 자리인지 보시는 건데 동사 이미 있어요. 비동사 있고요. 지금 부사가 있어요. 부사는 뭘 위해 존재해요? 형용사를 위해 존재하죠. 그리고 비동사를 통해서도 형용사 올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B와 D는 없어지고요. PP 형용사, ING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confuse는 혼란시키다 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얘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에 있는 놈이요. 이 감정을 유발하면 ING고요. 감정을 느끼면 PP예요. 그럼 빨리 얘의 주체를 찾아보세요. 얘의 주체는 아까 이거였죠. for부터는 지금 후지수식이었고요. 그럼 이 instruction, 설명이라는 게 감정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감정을 유발하는 거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이라는 C를 찍고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번부터 103번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복습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